경기장 난입한 아이와 결국 약속 지킨 손흥민. 뜻밖의 행동에 영국 대감동. 영국 역사상 이런 선수는 존재하지 않아. 소니 손흥민, 32. 토트넘은 정말 멋진 선수이자 멋진 사람이다. 토트넘 친구 벤 데이비스의 증언이다. 현재 토트넘의 터줏대감은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다. 스완지 시티에서 뛰던 벤 데이비스가 2014년 먼저 토트넘에 입단했다. 이후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했다. 두 선수는 지난 9년간 동고동락하며 단단한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 위고 요리스와 해리 케인마저 떠나면서 데이비스와 손흥민이 토트넘 최고참이다. 토트넘 홈페이지는 손흥민의 400경기 출전을 기념해 친구 벤 데이비스의 회고록을 공개했다. 두 선수가 2015년 토트넘에서 처음 만나 우정을 쌓은 기억이다. 데이비스는 9년 전 소니가 토트넘에 왔을 때가 기억난다. 순수한 열정과 에너지를 가져온 사람이었다. 왼발과 오른발을 모두 자유자재로 쓰면서 골까지 마무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 첫해 소니가 고전했지만 이후 성장을 거듭했다. 이제 그의 득점 기록을 보면 정말 미쳤다. 주로 윙에서 뛰면서 매년 10골 이상을 넣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칭찬했다. 손흥민이 더 대단한 것은 단순히 축구만 잘해서가 아니다. 모든 선수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리더이기 때문이다. 데이비스는 소니는 대한민국 주장이자 토트넘 캡틴으로 모범을 보인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팀의 이익을 위해서다.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진다. 1인자로서 매일 기준을 세운다. 고 증언했다. 일화도 소개했다. 데이비스는 우리가 아기를 집에 데려온 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소니와 조 로든이었다. 이것이 소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22살이고 소니가 23살이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다. 고 거들었다. 엄청나게 유명하면서 겸손한 소니는 싫어할 수 없는 선수다. 데이비스는 2022년 토트넘 내한 경기에서 한국을 찾아 손흥민의 한국 인기를 몸소 실감하고 돌아갔다. 데이비스는 소니는 한국에서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항상 모자를 쓰고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에 평범함을 준다. 같이 훈련장에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나갈 것이다. 소니는 세계적인 선수이고 사람이다. 그를 경기장 안팎에서 알게 된 것은 큰 기쁨이라며 손흥민의 인간성까지 높이 샀다. 2. 썬톱, 포기할 가능성 있었던 포스테코글루. 하지만 히샤를리송 무릎 부상, 긴급 속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될까?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5일 한국 시간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노팅엄 포레스트전을 앞두고 최전방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기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히샤를리송이 무릎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토트넘은 오는 8일 노팅엄 포레스트를 홈으로 초대해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를 치른다. 아스톤 빌라와 치열한 4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선 너무나 중요한 경기다. 자연스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에 배치할지 주목되고 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핵심 공격수인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보냈다. 이후 히샤를리송이 케인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으로 최전방 자리를 손흥민에게 내줬다. 반면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폭발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이후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잘 풀리지 않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히샤를리송을 최전방에 배치했다. 그 결과 히샤를리송은 현재까지 총 11골을 넣었다. 그 사이 손흥민은 원래 포지션인 측면으로 돌아가 활약했다. 그런데 히샤를리송이 지난 2월에 있었던 25라운드 울버햄튼 원더러스전이 끝난 후 부상을 당했다. 다시 최전방은 손흥민의 몫이 됐고 손흥민은 31일에 있었던 루턴 타운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그러나 3일에 있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고립되며 다시 히샤를리송이 최전방에 기용될 가능성이 생겼다.
마침 히샤를리송은 지난 16일 풀럼전을 통해 복귀했다. 이후 계속해서 교체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풋볼 런던은 웨스트햄전의 손흥민이 고립된 부분을 조명했다. 따라서 히샤를리송이 노팅엄전을 통해 선발 복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매체는 곧바로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동한다면 브레넌 존슨과 티모 베르너 중 한 명이 선발에서 빠질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히샤를리송은 노팅엄전에 결장하게 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릎 부상 소식을 전한 것. 결국 노팅엄전은 다시 한번 손흥민이 최전방에 설 가능성이 크다. 3. 한국서 이미지 최악 다이어 사람 참 좋네. 조용히 손흥민 도운 동료. 프로페셔널 100%. 에릭 다이어는 끝까지 토트넘을 위했고 팀을 떠나기 전까지 베테랑으로서 팀을 도왔다. 다이어는 5일 한국 시각 영국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6개월과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다이어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경쟁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신뢰하지 않았다. 패스 실력과 수비진 리딩 능력은 갖춘 선수지만 절대적으로 느린 속도와 떨어진 신체 능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이어가 적극적으로 수비하지 않고 실점했을 때 동료들에게 탓하며 소리치는 모습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방관형 수비수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손흥민이 좋은 활약을 펼쳐도 토트넘은 매번 수비가 문제였기에 다이어의 이미지는 한국에서 굉장히 나빠졌다. 바이에른으로 이적한 뒤에는 김민재의 자리를 밀어내면서 더욱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 경기장 안에서의 모습은 미워할 수 있어도 다이어를 경기장 밖에서 미워할 사람은 없었다.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았지만 팀을 떠나기 전까지 항상 프로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주전에서 밀렸다고 해서 라커룸 분위기를 망치지도 않았다. 그는 나는 절대로 감독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감독한테 가서 날 왜 경기장에 내보내지 않는가?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한테는 무의미한 대화다. 차라리 감독이 내가 뛰는 포지션 선수들에게 어떤 걸 원하는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훈련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라인업에 선택되길 바란다. 며 프로다움의 정석을 보여줬다. 또한 다이어는 주장단에서는 물러났지만 새로운 토트넘 동료들이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최근 토트넘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선수들이 많아졌는데 다이어는 직접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새로운 선수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이어는 단순히 좋은 선수 그 이상이었다. 그는 라커룸에서 접착제 같은 역할이었다. 국적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집단을 하나로 묶는 사람이었다. 그는 클럽의 주장이 아니었지만 항상 새로운 선수들이 적응하도록 돕는 리더십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주장 손흥민이 해야 할 역할을 조용히 뒤에서 분담해주면서 팀을 위해 행동한 것이다. 센터백을 하든 유니폼 담당이 되든 상관없다. 단지 그들이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리그에서 삶을 정착하도록 노력했다. 판 더펜, 브레넌 존슨, 굴리엘모 비카리오, 데스티니 우도기와 함께 적응하도록 노력했다. 고 다이어도 말했다. 다이어는 토트넘에 대한 좋은 추억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선수들, 훌륭한 감독들과 함께 놀라운 시간들을 보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뛰고 축구 밖에서 평생 함께할 친구가 되는 친구를 사귀는 것. 난 환상적인 축구 클럽에서 뛰었다. 며 곧 다가올 토트넘과의 친선전을 고대했다.